네, 마켓포인트입니다. 오전장 마켓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포인트 그리고 우리 시장 포인트까지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헤드라인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 포인트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 확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소형주의 거래 비중이 90% 가까이 됐다는 점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제약주 연이틀 강세 흐름 나타나는데요. 이 점 오늘장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밤부터 이제 FOMC 회의 열립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듯 싶었는데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우려감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사실 뭐 경제지표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 우려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지표, 증권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제도 좀 혼조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뭐 언젠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뉴욕주의 그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14.69 정도였는데 무려 27.54까지 크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거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당연히 할 거다. 조기 인상할 거다. 이런 그 우려감이 이제 팽배하게 증가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혼조를 보였는데 조금 그 체크해볼 문제가 몇 개 있어요. 화면 잠깐 보시면 요거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는 최근 들어서 좀 머뭇대고 있는 고점이 조금씩 내려섭니다. 화면에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거 위가 좀 두터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뭐 충격 없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서면 좋은데 그걸 또 빌미 삼아서 내려설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해서 이 등락이 반복되던 그 최근 한 열흘 남짓의 밴드권이 이탈돼 버렸어요. 이탈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만약에 그 옐런 의장의 발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무게중심이 두터워지면은 이게 가분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증가돼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좀 남아있고 S&P 500 지수는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마치 갈 것 같은 모양 보이다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전저점 지난 7월 달 뭐 이쪽에 만들었던 고점 언저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외형상, 차트상, 기술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경계감이 생기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이런 지수 흐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오늘 그 다우 구성 섹터 중에서 하락한 섹터를 보면 어저께 아주 강세를 보였던 알리바바 덕분에 강세를 보였던 인터넷 또 전자상거래 이쪽의 하락폭이 가장 좀 깊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재료에 반응했던 종목 쪽으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섹터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버린다면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승 종목이 좀 많이 그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을 보면은 이 공통적인 분모는 별로 없어요. 그 다우 상승 종목 파이자나 세브론 텍사코, 트래블러스 각기 다른 섹터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락 종목을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뭐 시스코 시스템즈,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각계 전투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의 어떤 방향성이 이어졌던 이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부분이 오늘 다시 돌아선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습니다만 추세가 흐트러진다면 거기에 연결됐던 매수세들은 매물을 내보내는 매도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크게 좀 나타났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하락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이 더 커플링 현상을 보였었고 상승에 있어서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이 나스닥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는 어떤 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주의 약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그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내일도 연속될 거라고 예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어쨌든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연결된다면 그게 참 우려스러운데 오늘 어쨌든 우리 지수가 그나마 선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약세, 특히 나스닥의 약세는 기술주가 최근 들어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하락의 강도가 좀 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려스러움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뭐 애플을 포함해서 기술주의 어떤 그 방향성 자체가 밑으로 무게를 실어버린다면은 오늘 이런 부분이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의 발언 뒤에도 나스닥 또 기술주의 움직임은 주목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우려감 대신에 좀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 쪽은 거래소에서는 전혀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좀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옐런 의장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시장에 큰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옐런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수가 강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계속된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단초는 절대 아니고요. 최근 우리 시장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춤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거래도 안 실리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지수가 아침에 강보합을 현재 보이면서 지수 반등세가 한 0.95%, 0.35% 정도 올라서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상승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빌미 삼아서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 소형주의 움직임 비중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지금은 84% 비중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는 소형주 매기가 좀 더 형성은 된다고 오후 장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소형주 쪽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소형주가 움직인다는 빌미는 돼요. 근데 시장의 전체 거래 캐파가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의 거래가 집중되면 소형주의 탄력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 전체의 캐파는 좀 작아요. 그 가운데 소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파이가 작으니까 그 안에서 암만 그 마켓 쉐어를 늘려도 먹을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종목별로 접근되는 여기는 이제 중대 소형주 구별을 둬서는 안 되겠고요. 종목별로 재료에 따라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아침 낮에 90% 정도 그 거래 비중이 나온 것은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9시 15분 현재 거래 비중이 무려 90%까지 이쪽으로 쭉 몰렸다는 것은 어차피 지수가 지속되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투자자들이 짧게 단기 매매할 종목을 찾는 이런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 개입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목별로 접근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고 다만 그 폭은 좀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면 제약주 강세인데 제약주가 연이틀 강세 일은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주 쪽에서 긍정적일 거다. 몇 개 종목만 나오면은 제약주는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쑥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약주에 대한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약주의 움직임의 차트인데 이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그 연초에 작년과 연초의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딱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최근 거래가 아주 많이 실립니다. 이 제약주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을 치고 나갈 가능성. 만약에 제약주나 내수주가 다시 연초의 움직임처럼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게 진행되면 지수는 오히려 묶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주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약주는 개별적으로 재료 있는 종목이 급등하지 따라가는 종목은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더라도 눌림이 커질 때는 외려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 현재 제약주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주 안에서 사실 상반기 내내 내수주가 좋았지만 그 안에서 제약주는 움직임이 좀 더뎠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제약주의 뭐 가장 중요하게 어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일동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뭐 주름 개선제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물론 그 아침 낮에 상승했다 지금 안 밀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종목은 거래가 실리면서 버티고 있다면 어제 그 재료에 아직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약주 중에서 그 대여 뭐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그 대여 좀 비싼 거 요런 그 종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아마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오후장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까지 좀 단기 매매 무게 중심이 필요하다. 무게 중심을 두어보자라는 첫 번째 전략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증권주 1830선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결 건수가 증가하는 종목들 주목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기 매매 무게 중심이 필요하다. 앞서서 나왔던 그 오전장 포인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형주 종목별로 좀 접근하자 전략이 될까요? 일단 그 소형주라고 하는 개념보다 종목별, 그래서 중대소형주 구별 없이 이쪽에다가 접근하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지수 강세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적극성을 띄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매매 주체를 기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거고 아마 차선의 전략도 그걸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혹여라도 리스크가 생겼을 때 나한테 우려스럽지 않게 해지를 해야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어쩌면 뭐 장중 매매나 이길 매매 정도로 짧게 보는 그런 전략이 일단 오후장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주목을 하셨는데 지금 1895포인트 증권주 업종지수 지나가고 있거든요. 30선의 지지 여부는 우리 지수의 어떤 선행 지표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런 모습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증권업종이 지수를 끌어가는데 7월부터 역할을 분명히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증권업종은 지금 추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어요. 이동평균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선만 빼고.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증권업종인데요. 증권업종에 제가 이 가로선 표시한 게 이제 1830선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그 7월 초에 지수가 상승하기 전에 이 증권업종 상승 이후에 쉬어간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반등하다가 밀려도 거기서 다시 되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추가 상승세가 진행되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이번 달 들어 증권주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럼 앞에 거래는 분명히 늘려 있는데 물려 있는 거래가 있는데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쉽지 않은 만큼 지수의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네, 1830선이 지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수 흐름을 좀 엿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체결 건수 증가 종목에 주목하자예요. 개별주 전략 될까요? 그렇습니다. 체결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사자라는 마인드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LG생명과학 이런 그 제약주 체결 건수가 분명히 늘어나 있거든요. 매수 쪽으로 체결 건수가 매수 쪽으로 늘어나 있고 뭐 SK컴종을 많이 올라 있죠. 역시 아침부터 체결 건수가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오후장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분명히 투자 전략으로서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SK컴비가 6% 지금 올라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거 어제까지는 음봉이 계속됐기 때문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체결 건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어제까지는 매도 체결 건수, 오늘은 매수 체결 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부합돼 있는데요. 그래서 체결 건수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 종목은 그만큼 단기 매매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관심 종목들 매수 체결 건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인사이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좀 많으실 텐데요. 개별 종목들 고민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2부 준비해 오겠습니다.